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 제가 왔습니다. 이 개관 이후에 두 번째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용익 선생님의 아카이브 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시를 둘러봤고요. 우리 이 전시를 담당한 유예동 우리 학예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시 돌아보니까 굉장히 대형 아카이브 전시고요. 또 공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천정이 오는데 박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또 색다른 이런 전시를 꾸민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죠? 김용희 선생님이 2018년도에 저희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 이제 자료를 기증을 해주셨고, 한 2022년도까지 뭐 디지털화라던가 해제 연구 작업 등의 단연간 이제 진행된 컬렉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대중에게 선보일 만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됐고, 김용희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모더니즘이나 개념주의 미술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시지만 2000년대 이후의 작업들,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몽골이나 인도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또는 2000년대 이후에 하셨던 이면지 드로잉들을 보시면 생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담은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작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한 여정이 이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전시로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전시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미술 전시하고의 어떤 차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아카이브 전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품을 느끼고 감상하는 걸 넘어서 어떤 정보와 해석을 전달하는 측면이 작품 대비로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보여준다,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보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열람하고 읽어보는 경험의 차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작품과 아카이브가 통합되어 있는 작가들의 어떤 통합적인 시각이나 생각을 보여주는 전시로서 조금 더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일전시실에 왔는데 여기 특별한 어떤 박스들이 보이고, 여기 어떤 작품들이죠? 이 자료는 제1회 청년작가전에 출품하셨던 무제라고 하는 작업의 기록들이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작업은 그 청년작가전의 81년도 작품을 일종의 기록의 형태로 전시하셨던 97년도 개인전의 이제 사진이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그 당시 금호미술관에서 81년작을 선보여 주실 때 쓰셨던 그 박스를 담은 작업의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청년작가전의 81년도의 작품은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평면 오브제라고 하는 천 작업을 박스에 싸서 싼 채로 다시 전시를 한 작업이고요. 본인의 대표작이라고 했던 이 평면 오브제를 대한 종결을 선언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그럼 당시 81년도 청년작가전 1회 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시 흐름상 이제 평면 오브제의 어떤 그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평면 오브제라고 하는 작품은 뭐 천의 주름의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주름을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서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이 작업의 특징은 이런 일루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과정 기록들을 보시면 그때 전시가 된 장소에 굉장히 특정적으로 설치된 장소 특정적인 형태의 작업이기도 하시고요. 그때 당시 보기 어려웠던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걸고 또 걷어내는 방식으로 설치와 철거가 이루어졌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김용익 작가가 굉장히 어떤 명제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료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수행적이고 반응적인 작업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료를 일전시 첫 파트에 같이 했습니다. 이 전시 내일부터 언제까지 열리는 거죠? 11월 19일까지 열리고요. 네. 뭐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뭐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행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의 김용익 선생님 전시 오셔서 많이 보시고요. 또 새롭게 우리 김용익 선생님이 우리 또 미술계에서 어떤 평가에 더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전시 우리가 강추합니다. 이상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아카이브 많이 나왔네요. 지금 네네.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를 이제 하면서 이걸 역시도 하나의 자기를 조금 부정하고 그걸 통해 다시 작업을 갱신하는 제스처였어요. 실제로 마실주상은 김효익 작가에게 인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본인이 어떤 컨셉들을 하는데 중요한 했던 작가이고 특히나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2세대들은 하는 거야, 그죠? 우린 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우리 필체가 좋네. 응? 김효익 작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부정의 부처로서 박스에 작업을 싸서 상단층으로 네, 김용익 선생님의 석사 논문이 마르실 듀상의 레이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1980년 이소рем이 지도교수. 네, 이거는 이제 네, 박무 포스트 모던의 의미와 한국미술 박이수. 김수영. 필름도 지금 기증을 하신 거라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제재적으로 실제 원고를 쓰셨던 것 하시는 데 주로 하셨던 거죠. 대표적으로 건너편을 보시면 82년도에 이제 전조가 가사를 해체한 3년. 네네, 저희 자료는 이것도 재밌다. 선면화 역시도 이런 작가의 편집적인 영향력을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바깥에 쌓인 아티스트 인프린트 보시면은 더 이상 창작으로서 예술이 아닌 편집으로서 예술을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아티스트인데 안에는 사실은 김효익 작가의 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아카이브의 작업이 됩니다. 삼면화라고 하는 건 종교화를 비유한 어떤 옛날 걸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옛날 그거를 기대를 가져오신 거고 사실은 이렇게 아주 초창기 하시는 유화 작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것도 옛날 거 아니 같은 이거는 다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작업. 실제로 처음 제작을 하신 건 2015년도이시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뭐 난개 돌아서 망 같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이런 거
장례식 땡땡. 뭐가 보여요? 근데 이분이 왜 땡땡이를 하시겠는 거죠? 전에 그 유민에서 땡땡이 했던 거 아니에요? 봤었는데 왜 땡땡인 줄 모르겠어요. 원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 추가 생활을 상징하는 원이 아니라 세전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본인 자체가 땡땡이라고 현상을 수정을 상징하는 게 중요한 거죠. 5번이지 미술 권위 해체학. 겉에서 보기에는 쉽게 추상력으로 인지가 되는 가까이서 보면 멀뚱한 물론 그냥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이유를 사용하시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과정이 더 미술관, 서울시립 미술관을 했던 도시와 영상과 관련해서 이 원의 모티브를 사용한 가까이서 가까이 작품을 시작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현수막이라던가 아래 보시면 엽서라던가 아니면 시트지 같은 형태로 비작품의 형태로 제작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도시와 영상전이라고 하는 98년도 전시. 서울 600년 기념관 전시이고요. 들어한 서울고등학교 저기 아니에요? 서울고등학교 앞에.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 사용했던 현수기 도시와 영상. 보존이 되어 있어서 설치가 그렇구나. 역시 본인은 떠니신 전에 걸렸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2000년도에 이제 양평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공미술을 하셔서 출발 지점이 됐다는 지점이기도 하고 20년이 넘게 사시는데 이곳에서 조금 더 생태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굉장히 크게 전환이 됐어요. 그런 지점을 저희가 이제 양평 전대도 좀 같이 담기를 바래서 이번에 인터뷰 영상을 한번 같이 촬영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되게 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 찍고 어떨 때는 예전 집안에 좀 갈았구만. 남의 말없이 쌓이는 거. 2005년부터 9년까지 사실 캔버스 작업 잘 안 하시고 저희 이면지 위에다가 저렇게 하루하루 글을 쓰셨어요.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 네, 이것도 이제 4,500개 자제분도 예술 활동 하시는 거예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김윤 선생님 워낙
난궤도 시리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작한 난궤도 시리즈, 주역의 4대 난궤. 박스에 오셔야 되면 충분하시죠. 주문했죠. 여기 공간이 그냥 또 기성의 전시장이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 잘 요즘에 이제 가려운 근데 그런 적다가 이 안에 뭔가 무게가 있네. 이걸 그냥 가볍게 놓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무게를 놓는. 네, 김용익 전시가 유해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예술가. 수심한 아방가르드. 현대예술 사상의 조류와 그 전망. 컬렉션 수집 과정. 공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거를 일종의 워크숍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아카이브라고 하면 자료를 보는 기회가 이제 동마대 전시들이고 이 기관 자체는 공간이 좀 처음 생긴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실제 경험하는지 좀 공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협업을 같이 하게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본인의 이제 기록이나 고쳐주는 자료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뭐 워크숍도 진행하고 일반인들이 원하시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네, 참여하는 아카이브 저한테 신선하려고 정상인가요? 아니야? 네, 아카이브 체험 프로그램. 아니, 여기 워크숍.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대단하시고. 아카이브 이 구역은 김달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 구역은 아카이브 깜짝 계셨는데 약간 착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카이브라는 전쟁 안 하는 쪽에 또 전쟁을 일어나는 사실 말씀하실 때 드론을 작품을 에코 아나키즘의 통영화 윤영군에 관한 공간 89년 11월. 네, 김용희 선생님은 작가가 다르게 또 글을 또 많이 쓰기도 했죠. 키우기 위해서.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 김용익 전시